안녕하세요. 일크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연금 폰지 사기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좀 공유를 해보고자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제 공부하면서 그냥 알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제 제 목표는 그냥 우리나라 순자산 기준으로 1%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꿈.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 그 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국민연금으로 현 가치 기준을 한 300 정도를 맞춰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된 이제 좀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할아버지가 이제 교장선생님이셨고 또 아버지도 이제 고위 관료시고 또 어머니도 그 교사셨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공무원분들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다들 연금 받고 산다고 하시길래 이제 사실 코로나 전까지는 이런 연금에 대한 생각도 하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그냥 연금 받고 저렇게 노는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조금 제가 이제 현실 감각이 생겨가지고 이 연금이라는 것도 엄청난 저축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다 보니까 박사는 이제 나중에 뭔가 정부 출연 연구소 같은 데를 가면 이제 과학기술 공제회 같은 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좀 공부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국민연금에 대한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제 요즘에 좀 시위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연금을 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연금이라는 거는 국가에다가 약간 배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 기업 같은데 이렇게 배팅을 하는 것보다 국가에 배팅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채처럼 제일 안정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국민연금이 참 좋은 복지 제도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좀 시스템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일제감정기 이후에 너무 고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원래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글로벌 대국이 됐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도는 조금 이제 늦게 도입되면서 이제 좀 시스템적으로는 좀 이제 개선할 여지들이 좀 많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연금법 같은 경우는 1959년에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 60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988년에서야 이제 1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2006년이 되어서야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이제 확장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겠죠. 기금도 조금 적게 쌓여 있고. 근데 또 문제는 이제 저출산으로 기금이 이제 부족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애들 많이 낳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요런 그 인구 분포를 가졌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런 분포를 가지다 보니까 윗세대를 먹여 살려야 할 이제 청년이라든지 뭔가 노동 인구들이 이제 되게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최장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제일 높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를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정부 자료인데 국민연금 기금 이제 재정 수지 및 적립금 전망을 보면 이렇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푹
이제 소진해가지고 2055년에 소진한다고 이제 20년 자료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이것보다도 지금 더 빨라져서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진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아래쪽에 있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금을 써서 그 연금을 줘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가가 앞으로 좀 부담이 되잖아요. 가뜩이나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들이 조금 지금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싶은 그래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좀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국민연금 기금을 좀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이 그래프가 좀 늦게 떨어지게 이제 좀 설계를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 월 납입액이 이건 지금 또 저도 20년에 그냥 블로그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그 가져온 거라서 20년도 건데 뭐 대충 이제 소득이 한 요 정도면은 월 연금 보험료는 요 정도고 어 이제 20년 가입하면은 요 정도 받고 30년 가입하면 한 요 정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매년 7월마다 이게 갱신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작년 이제 20년 7월에 갱신돼서 기준소득이 이제 최대가 486만 원에서 503만 원으로 더 상향됐고, 그리고 이거에 비례해서 이제 요 금액도 좀 추가돼서 이제 45만 2,700원이 됐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이제 50만 원 가까이 된 걸로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매년 7월 이제 갱신돼서 이게 계속 이 값이 올라가면서 그 이제 내야 되는 연금액도 이제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연금이 빨리 소진되니까 이것도 20년도에 이제 시나리오인데 이제 연금 보험료를 이제 어떻게 올려가지고 뭔가 이제 우리의 그 시스템을 제도를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최신 걸 보면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이제 더 내고 더 받는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지금은 9%인데 이제 15%까지 올리고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까지 올리자라는 일환이 있고 이 안으로 이제 더 내고 그대로 받자. 그러니까 보험료는 더 내는 대신에 뭔가 소득 대체율은 이제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시스템을 유지해 보자 이런 식으로 안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하나 좀 깜빡하게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금이 쌓여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엄청 안전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이미 기금을 다 써가지고 그 매년 이제 세금을 걷잖아요. 그럼 그 세금의 일부를 이제 연금을 지급하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못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세금이 들어오면은 당해 세금이 들어오면 그 세금의 일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연금을 주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대신 국가가 쓸 수 있는 뭔가 다른 데 투자하거나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뭔가 여력은 좀 부족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말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 연도가 지남에 따라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좀 월급은 잘 안 오르는데 그 연금은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이제 좀 더 점점 좀 힘들어지는 구석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월급이 되게 적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얘네들이 적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연금을 많이 내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본인이 4.5% 정도를 내고, 그러니까 월급의 4.5%를 내고, 그리고 기업이 4.5%를 지원해 줘가지고 9%를 내거든요, 총. 근데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9%를 저축을 하고 정부가 9%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18%를 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후 대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노후가 안정적인 이유는 그냥 일하는 동안 많이 저축해서 이제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화가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걸 좀 지울까요? 그 지금은 보면은 이제 이게 21년도 기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월 소득 상한이 이제 503만 원이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납부액이 45만 원 정도가 이제 최대인데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월 소득액 상한 이제 800만 원 정도의 납부액이 78만 원 선이에요. 그럼 이건 왜 800만 원이고 왜 납부액은 78만 원 선이냐면은
이제 공무원 평균 월급의 160%에다가 9%를 내는 거기 때문에 78만 원이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지원금 9%까지 합치면 이제 월로는 150만 원이 이제 최대치인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2016년부터 고액연금 방지법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맥시멈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이 내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내신 분들은 700만 원까지 좀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학연금에 아마 한 명, 공무원연금에 한 명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건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고요.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 임원 같은 이제 엄청나게 월급을 많이 받으신 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200만 원이 지금 맥스라고 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5년 유예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까지 활용해서 말이죠. 대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연금 같은 거를 쌓아둔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또 엄청 노후를 많이 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공무원연금 이야기를 좀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공무원연금은 월 납입액이 160만 원이 이제 최대예요.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기준으로 한 50만 원이 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미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이제 그 연금 액수의 차이가 있는 게 있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뭔가 물가 변동률에서 뭐 한 0.5%를 올려준다고 하면은 이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뭐 한 해에 뭐 0.9, 그러니까 국민연금보다 조금 더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봤던 자료들에 의하면은. 그래가지고 대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이게 복리 같이 쌓이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빨리 쌓여서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런 차별이 있는 거에 대해서 물론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고 이쪽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거니까 또 뭐가 맞냐는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네, 아까 말했던 거 그냥 유해제도 뭐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이제 연금액의 차이는 첫 번째는 그 넣는 액수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이렇게 물가 상승률에 좀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다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자료인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혹시 틀리면은 뭐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그냥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냥 또 같이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결국엔 앞으로는 세금 같은 게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세금, 그러니까 연도에 지나가면서 세금이 조금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게 유럽의 복지국가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한데, 복지국가는, 어, 이제,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사는 걱정은 없는 대신에, 이제 부자는 대대손손 이제 좀 부자가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사실 유럽 보면은 엄청 귀족 가문들은 계속 귀족으로 살아가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냥 계속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월급으로 이제 저축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명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벌의 고착화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그냥 복지 국가가 좋은가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뭐 이건 이제 국가가 가는 방향이고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 가는 방향이 뭐 시스템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우리 국가가 선택하는 방향에 맞춰가지고 이제 제 삶을 맞춰야겠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내일보다 오늘이 저축하기 더 편하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욜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이 아껴야지만 미래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가뜩이나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뭐 20년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인구수도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삶 모멘텀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높은데, 그랬을 때 게다가 세금도 높아지면은 뭔가 돈 벌 수단은 줄어들고, 어 근데 이제 그 세금은 늘어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제 지금 그러니까 하루라도 좀 젊고 또 하루라도 상황이 더 좋을 때 이제 좀 저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뭔가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맞벌이 사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좀 힘들어서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연금 제도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뭐
한쪽이 돌아가시면은 다른 분한테 이제 연금을 지급해 주는데, 이제 미래는 본인의 연금은 이제 본인만이 수령할 수 있는 뭐 이런 방식으로 바뀐다든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제도가 바뀔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유럽의 이제 연금 제도라든지 일본의 연금 제도 같은 걸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대비를 해가지고 이제 삶을 좀 설계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사실 제가 이거를 그냥 집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냥 만들자 그냥 전 마음 먹으면은 그냥 한 1시간 PPT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녹음하고 그냥 올리는 거라서 좀 어리숙한 면도 많은데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